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보건 합격생입니다. 어, 우선 저는 2023년에 퇴탈하였고, 그리고 그리고 이번에 최압으로 인천에 합격하였습니다. 저보다 더 뛰어나신 잠재력 있는 분들 앞에서 제가 발표한다니까 조금 쑥스러운데요. 한번 용기 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발표를 통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제목입니다. 결국 우리는 시험 전날 전 과목을 1회독 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희는 앞으로 10개월 동안 달려갈 거예요. 처음에는 지금 9개월 정도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과정이 저는 정말 막연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반복 학습의 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믿고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이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간략하게 정리한 이번의 목차인데요. 우선 핵심 키입니다. 사실 이것이 유튜브로 나가고 있다고 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보통 3분에서 5분 하고 다른 영상 보시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제일 핵심 키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2번으로는 1차 관련해서 공부법, 그리고 면접 준비, 그리고 멘탈 관리, 마지막으로 준비해 주신 Q&A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드리기에 앞서 이 환경은 실제 시험 환경과 가장 유사한 분위기를 제가 시험 모의고사를 볼 때와 그리고 면접 준비를 할 때 제가 촬영한 제가 사진 찍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작년 시험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우선 재수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육학 시험지는 이렇게 생겼고요. 되게 커요. A4도 아니고. 그리고 전공 전공은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서 2교시 2장, 3교시 2장 해가지고 답안지를 이걸 내고요. 그리고 시험지는 이런 식으로 되게 커요. 시험지도 이 교육학으로 돼 있고 전공 A 그리고 전공 B 이렇게 해서 시험이 돼 있고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10개월 정도 남으셔가지고 되게 막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그 긴장감도 느끼고 좀 시각화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사진과 시험지를 준비하였습니다. 자,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를 제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공부 방식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보건 임용에 합격했다고 해서 저의 공부 방법이 무조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저는 선생님들께서 지금 시기에 이런 것들을 마련해 놓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은 수능도 보셨고, 학부 생활에 수많은 시험도 보셨고, 수많은 자격증이나 다양한 시험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공부 방식, 내가 문제를 풀 때 어떤 느낌으로 푸는지를 미리 파악해서 기록해 두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채탈을 했기 때문에 저의 페인을 되게 꼼꼼하게 분석했어요. 그래서 공부 방식을 분석하고 페인을 분석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나마 잘한 점을 정리를 해서 시험 직전까지 제가 이것을 옆에다가 끼고 확인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임수진 교수님 카페에 들어가시면 수많은 합격 수기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모든 것을 다 내가 채워하겠다라는 마음보다는 자신의 공부 방식에 맞는 한두 개의 합격 수기를 선정해서 이것을 시험 전까지 꼭 옆에 끼고 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것을 제일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험에 가까워질수록 정말 불안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나의 공부 방식과 나에게 가장 맞는 스타일의 수기를 갖고 있으면 비효율적인 공부 방식에서 잠시 벗어나서 효율적인 그 축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빅8을 꼭 짚고 가는 것입니다. 교육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영속적 이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도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가장 큰 중요한 개념을 의미하는데요. 제가 시험을 준비하면서 역대 기출문제를 분석해 본 결과 이 8가지는 꼭 시험에 매년 나옵니다. 그래서 이 8가지를 잘 파악을 해 두시면 최소 8점 이상은 획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역학 계산 문제는 제가 하나 갖고 오긴 했는데
역학 계산 문제는 뭐 기출이나 모의고사 이런 거 풀 때 문제들을 제가 하나의 파일에 모아서,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모아가지고 하면 한 3장 정도 나오거든요. 이거를 매주 계속 계산 문제를 풀었고요. 법규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교육부 장관이나 뭐 산업안전공단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의 답을 요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공부를 접근하면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은 교수님께서 특강에서도 많이 다뤄주시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종강 후에 시험 전까지 저희에겐 2주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때 저는 5회독을 하였습니다. 1권부터 4권, 4권, 1, 2, 3, 4권 총 저는 2,000에서 3,000 정도 페이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저는 5일, 4일, 2일, 1일, 1일 이렇게 해서 총 5회독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되게 막연하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저는 상반기에 내용 이해를 충분히 해두면 훨씬 회독수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면접 스터디. 면접을 준비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터디는 정말 필수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에 맞추어 개인 공부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면접 스터디를 하고 나서 자신이 어떤 말을 했는지 그날 집에 돌아와서 복기해 보는 시간을 말합니다. 5번째로 휴식 시간을 꼭 가지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몇 개월 전까지 여기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을 충분히 잘 이해합니다. 저는 7월에서 8월 즈음에 가장 많이 힘들었는데, 그때 교수님께 상담을 요청드렸었고, 상담을 해본 결과 제가 너무 조급하고 불안하게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휴식 시간을 따로 마련했어요. 예를 들어서 토요일 오후에는 뭐 좋아하는 카페에 가서 디저트와 커피를 마시면서 웹툰을 본다. 이런 식으로 나만의 휴식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핵심 키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1차 공부법입니다. 일단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발표를 할 건데요. 상반기의 내용은 우선 한 문장으로 줄이자면 내가 보고 있는 이론서를 보기 쉬운 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형광펜 작업을 추천드리는데요. 주황색은 기출에 나온 거, 파란색은 국시, 형성평가, 암기노트 관련된 거를 표시했고요. 그 다음 초록색은 문제풀이, 보라색은 9월에 있는 실전 모의고사를 형광펜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도움이 되는 이유는 시험 직전에 오회독을 할 때 눈에 더 시각화가 잘 보이고, 아, 이게 기출이었지, 이건 반드시 내가 알아야겠다라는 것을 빠르게 익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이해를 목적으로 한 설명을 적는 것입니다. 이론서는 다소 어려운 용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책 페이지 꼭지 부분에 자신이 이해할 수 있을 만하게 설명을 적어두는 것이 상반기에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보다 내가 한 번은 이거 다 읽었다 라는 느낌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솔직히 저는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상반기에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는 자신이 안정감을 느끼고 내가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라는 느낌을 갖게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가 이거 완벽하게 이거 다 해야 돼 라는 마음보다는 이거 한번 내가 잘 읽었고 일단 내가 좀 앞섰어 라는 그런 느낌만 가져도 상반기는 선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밑에 플러스 2개는 제가 못해서 아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뭐 이해했다라고 말을 해도 누구는 뭐 시험을 볼 때 뭐 한두 개밖에 안 뚫려가지고 난 되게 불안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막막하다면 그 이론서 앞에 보면은 블럭 표시돼가지고 기출 이렇게 여러 개 있잖아요. 거기서 3개년 기출 위주로 먼저 암기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더 효율적이고 내가 이건 반드시 외워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아쉬웠던 점은 반복되는 계획 수정은 당연하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상반기에는
계속적으로 계획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점점 수정해 나가고 나의 공부 방식을 파악해 나가는 것이 임용고시의 멘탈 관리 그리고 효율적인 방법을 설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 수요일에 그 위장관계를 배웠다고 제가 들어서 작년에 제가 공부했던 소화성 궤양 약물을 제가 찍어서 지금 붙였거든요. 그래서 뭐 시메티딘 막 이런 거 나오는데 자세히 보시면 주황색은 기출, 그리고 뭐 파란색 이런 거는 뭐 국시, 형성평가 암기노트 이런 걸 표시했고, 초록색은 문풀,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보라색은 실전 모의고사를 제가 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검은색으로 제가 따로 적어 놓은 거는 그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저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되게 포스트잇 여러 개 있는데 저는 또 회독수를 되게 마지막까지 높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뭐 예를 충수염, 복막염, 변비, 강경변 이런 식으로 중요한 것들은 목차화, 인덱스화 시켜가지고 포스트잇을 여러 개 붙여놨습니다. 다음으로 하반기입니다. 하반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문장은 머릿속에 둥둥 떠있는 개념을 쓸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임용고시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다 서술형이에요. 그래서 머릿속에 둥둥 떠있다고 해서 이걸 쓸 수 없으면 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월부터는 교수님께서 회독표를 제공해 주세요. 근데 이게 잘 맞는 사람도 있고 잘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회독표가 저에게 정말 도움이 됐지만 다소 버겁게 느껴져서 저에게 맞게 조금 변형을 했거든요. 잘 안 보이실 수 있겠지만 제가 갖고 왔거든요. 좀 이따가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제가 구성을 했는데 네. 그래서 금요일에는 강의를 듣고 토일 월은 복습을 하고, 그리고 또 월요일에 전 심스반을 했어서 심스반 했던 거를 복습을 하는 시간을 마련했고요. 그리고 화수목은 그 주 금요일에 있을 문풀을 예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언급드렸던 빅8 있잖아요. 그것을 7월부터 계속 제가 회독을 돌렸어요. 아침 시간에 예를 들어서 아침 8시부터 공부한다 하면은 8시부터 9시까지는 빅8 중에 하나를 내가 뽑아서 이거는 계속 내가 회독을 돌려야겠다. 예를 들어서 DSM-5가 끝나면 이제는 뭐 학교 보건에 있는 어떤 모형을 내가 이제 봐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회독을 돌리다 보니까 긴장감도 느껴지고 내가 좀 제대로 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것인데요. 교수님께서도 마지막으로 갈수록 가장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라라는 말씀을 자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기출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풀과 실무에서 다룬 내용들을 두 번째 우선순위로 생각하여서 이것을 중심으로 인출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예측인데요. 오랫동안 공부를 하다 보면 이거 시험 나올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것들을 포스트잇에다가 저는 따로 메모해가지고 세상에 생각날 때마다 써가지고 붙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열사병, 임신성 당뇨, 산업보건, 난소기능 이것들이 예상을 했는데 정확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밑에 두 가지 플러스 중에서 제가 아쉬웠던 것입니다. 문풀이나 실무와 관련해서 저는 3주 전에 했던 것들을 복습했었어요. 근데 3주 전에 했던 것들을 복습하자니 생각이 잘 안 나고 너무 막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2주 전에 했던 내용들을 복습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망각의 곡선에 따르면은 뭐 2주 전에 했던 게 가장 뭐 잘 기억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3주 전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이맵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반기 들어서야 마이맵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는데 아직 출시가 되진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이맵이란 게 목차를 되게 시각화해가지고 구조화가 잘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거 내가 알고 이거 모르는 거다라는 것을 구분을 하고, 여기서 또 내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거, 기출, 문풀, 실무 이런 관련된 것을 우선순위로 삼아서 계속적으로 인출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이 여기 제일 왼쪽은 그 회독표를 제가 변형한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 DSM-8을 제가 저한테 맞게 변형을 한 거예요. 여기 2, 3, 4 다. 그리고 네, 그리고 참고로 교육학은 하루에 최소 2시간, 최대 4시간을 할애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교육학은 10회독 이상을 했는데요. 상반기에는 정해진 요약집 한 개를 1, 2회독만 그냥 가볍게 이해를 했다라는 느낌으로 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 대신 하반기에는 회독 수를 점점 줄여가면서 단축해 나가야 합니다. 매주 모의고사를 아마 푸실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꾸준히 놓치지 않고 보면서 거기 나왔던 것들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광펜 요약집에 다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7월에는 제가 봤던 거 1회독, 8월에도 1회독, 9월에는 2주마다 1회독 하니까 9월에 2회독 되겠죠? 10월에도 2회독, 11월에는 매주마다 1회독 했어요. 그래서 1회독, 1회독 하고 그 시험 2주 남았을 때는 전체 4회독. 이렇게 해서 교육학은 회독을 되게 높여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긴장감이 많이 느껴져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교육학이 정말 많이 유형이 많이 변화하고 있어서 오픈형을 대비하는 것도 추천드려요. 하반기에 가시면 뭐 요약집에 나와 있는 것 이외에도 오픈형을 대비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또 하나의 저만의 파일로 정리를 해서 이런 것들은 뭐 주말에 따로 한꺼번에 인출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1차 공부법이고요.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 말이 정답이 절대 아니고 저보다 더 나은 공부법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공부 방식이 정말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보다 자신의 공부 방식을 먼저 파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면접 준비입니다. 저는 평가원 지역이었기 때문에 평가원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2월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면접 기출 유형을 파악하고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11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임용 1차 시험을 보는데 1차 합격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 달의 시간이 걸려요. 그 와중에 10명 중에 9명은 분명 놉니다. 저도 그래서 채탈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2월에도 면접 준비를 위해서 긴장감을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스터디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매일 한 개씩만이라도 참여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대면이나 비대면 상관없어요. 그냥 매일 한 개씩 나 면접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만 가져도 여러분들은 선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카메라 촬영을 일찍 하는 것입니다. 말을 하다 보면 내가 머리를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눈이 갑자기 자꾸 깜빡여지기도 하고 그런 습관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12월부터 미리미리 고쳐 나가다 보면 1월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스터디 후에는 반드시 개인 복습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말했다고 해서 집에 가면 다 까먹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다른 사람들 말하는 것 중에서 좋았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잘 기록을 해두고 이것을 차곡차곡 모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는 나중에 만약 면접 보시면은 유명한 책인데요. 땡땡땡 평가원 기출 2회독을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개를 2회독을 하였고요. 그리고 1월에는 결과가 나와요. 1차 합격 결과가 나오고 그래서 다양한 문제를 대비를 하면서 불안을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에 제가 면접을 봤을 때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봤던 면접 기출과는 정말 다른 유형이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문제를 대비하고 그 와중에 기출도 계속 틈나면서 준비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첫 번째로는 번개 스터디를 한 두세 번 정도 활용을 하였고요. 현직 교사분, 부모님, 친구들에게 면접관 역할을 대신 해달라고 부탁드려서 앞에서 면접 시연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상형을 즉답형처럼 말하는 건데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면접을 저희가 직접 면접관 앞에서 보기 전에 10분의 구상 시간이 주어지고 이것을 문제를 풀고 저희가 면접관 앞에서 말하게 되는데요. 1월부터는 구상형 문제를
그냥 직접 바로 즉답형으로 10초 정도 생각하고 바로 말하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12월부터 1월까지 제가 계속 개인 복습을 해왔던 것들을 만능틀로 만들었습니다. 정말 많은 문서들이 있지만 여기 중에서 이거 내가 계속 반복해서 내 입에 익혔다. 이거 되게 사람들이 듣기에 좋다고 칭찬받은 거다. 라는 것들을 제가 문서화 시켜서 만능틀로 만들었고 이것은 아마 대략 한 20장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면접 갈 때도 이것만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1월 동안에는 앞서 12월에 했던 것들을 포함해서 뭐 다른 문제지들을 일부 풀고 번개에서도 풀었던 문제들을 같이 풀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면접 준비를 마치고 다음으로 멘탈입니다. 저는 정말 멘탈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22년에 병원을 퇴사하고 다른 일을 좀 하려고 하다가 얼떨결에 임용고시를 준비하게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뭐 우연하게 1차를 합격했지만 최타를 하고 정말 방황을 했습니다. 뭐 다른 데서 알바도 해보고 병원 취업도 해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뭐 운동 좋아해서 트레이너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까지도 막 고민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정신을 좀 차리고 그래 한 번 더 해보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짐을 싸서 그 다음 주에 노량진으로 올라왔고요. 그런 결과로 정말 열심히 한 끝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제가 시험 준비를 하면서 정말 많이 생각 들었던 내용들입니다. 많이 공감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뭐 이 자리에 있지만 슬럼프나 뭐 내가 많은 고민이 든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도 그 마음을 완전히 그 사람들이 치유해주고 위로해주기는 정말 저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자기가 그냥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저도 솔직히 제가 멘탈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할 짬밥이 되나라는 고민이 많이 들어요. 하지만 그래도 제가 좀 미리 겪었답시고 좀 이렇게 얘기를 몇 개 하자면 이거 체크리스트를 제가 좀 간략하게 만들었거든요. 첫 번째는 내가 잠, 식사, 운동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숙면, 밥 먹는 거, 몸 움직이는 거, 인간에게 무조건 정말 중요한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공부를 하면서도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최소한의 공부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상반기에는 아무래도 공부 잘 잡히기도 어렵고 인강 들으시는 분들은 그 진도를 따라가는 것도 많이 버거우실 거예요. 이때 저는 사람이 멘탈이 무너지면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가장 먼저 어긴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1시간 아니면 1시간 반만이라도 내가 엉덩이 붙여서 앉아서 이것을 공부를 루틴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좀 담대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나는 이거 말고도 할 일 많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뭐 저희 뛰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나는 할 일 많고 그냥 나는 이거 되게 나에게 기회이고 성장이니까 한번 해보는 거야 라는 마음으로 지나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1번, 2번, 3번 이 세 가지를 잘 지키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건데요. 이것을 넣은 이유는 임용고시라는 시험이 하루는 정말 공부가 잘 됐다가도 그 다음 날은 내가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공부가 잘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내가 정말 공부가 잘 됐을 때에도 공부가 잘 안 됐을 때에도 나 이거 세 개 중에 잘 지키고 있는 거 있나? 라는 거 한번 보면서 멘탈 관리를 해나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네, 저는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고요.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내년 이맘때는 이런 사진을 보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나에게 성장이고 기회의 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달려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